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꽤 심각하게 받아들여 작성한 보고서가 나와서 주요 내용 몇 가지와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낮고, 최근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이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와 출산율이 유사하다고도 하였습니다.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시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2025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진행 속도 또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에는 저출산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요즘 20, 30대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이고 결혼조차 생각을 못한다거나 안 하겠다 생각한다는데,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 대기업 위주로 경쟁률이 높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진 것이죠. 제가 취업할 때는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정규직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들 걱정한다고 해서 심적으로도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고요. 사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과 첫 번째는 맥락이 비슷해 보입니다. 당장 나 살기도 바쁜데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별 출산율을 보면 아이러니한 결과인데요. 살기 좋다는 서울 또는 수도권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출산율은 낮아지고, 지방이 높은 것을 보고 수도권과 가까울수록 삶의 여유가 없어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일 큰 문제는 직장과 주거가 될 것 같은데, 주거와 관련된 해결 방안에 대한 항목에서 전세자금 및 대출 지원 방식은 전세가를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야기를 담으면서 현재 전세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 대해서도 잘 지적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나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희망적인 소식은 미국이 내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인데,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다행히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점은 레저와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였는데, 해당 업종의 일자리가 7,000건 감소하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이전에는 100불까지 오른다고 했었는데 70불 초반대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향후에 미국의 경기 둔화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부담과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수석 시장 전략가는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때 쌓은 저축은 이미 모두 지출했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연체율이나 파산 보호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서야 긴축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신호탄이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풀어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차주에도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